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긴급 공개를 해드렸죠. 고 황장엽 당비서의 육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일성이 광복 직후부터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핵무기를 준비를 해왔고 20년 전부터 수소폭탄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충격적이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저희가 황장엽 비서의 증언, 공개되지 않았던 증언도 있고요. 비화들 제가 지금부터 또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하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과 김성욱 대표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 또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옆에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판넬로 준비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공개 어제 이어서 두 번째 편입니다. 황장엽 비서의 충격 증언 첫 번째. 자,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다.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다. 이 숫자에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강 대표님. 예. 황장엽 비서가 남한의 고정간첩이요. 아니 5만 명이다. 5만 명이라는 이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5만 명 실제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 김일성 시대에는 인민군대 중심으로 대남 공작을 하다가 김정일 시대로 오면서 노동당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노동당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로 해가지고 네. 엄청난 그 간첩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이 남쪽을 공략하는데요. 네. 실제로 94년도에 침투됐다가 이제 체포됐던 남파 간첩 그 김동식 박사.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분이 두 번 난파돼가지고 네. 야당 인사들을 포섭하는 인물을 떴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 활동하는 유력한 인사들을 쭉 만나봤는데 내가 북한에서 파견된 대외연락부 공작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를 신고 안 하더라 이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좌권에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네. 약간 대한민국 그 당시 보수 세력은 적대시하고 북한의 김씨 왕조는 약간 좀 친구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네.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공략을 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명도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네. 같은 편이라는 얘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증언도 했고 최근에 책을 썼지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네.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 예.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송두일 씨라고 독일에서 활동했던 네.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황 선생님이 처음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네. 당 정치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됐고 예, 예. 가명은 김철수다. 네.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 증거가 있냐? 네. 자기가 증인인데 무슨 증거를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런 말을 했었는데 네.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이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사학 대표님. 5만 명이라는 숫자도 참 놀랍지만요. 저는 황장엽 비서관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이후에 또 시간도 좀 흘렀고요. 5만 명보다 고정 간첩수가 5만 명보다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이 고정 간첩들이 본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을 포섭해서 그 종북 세력들을 앞세워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건 고정간첩 5만 명이 있다. 이거 강조하신 것보다는요. 예. 고정간첩보다 더한 종북 좌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예. 제가 보기에 간첩은요. 숨어서 조용히 합니다. 이거 알리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종북 좌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강화문의 전면에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허무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강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 와서 TV랑 계속 보고 격분하신 거지. 저 5만 명의 저기 바로 고정간첩보다 더 나쁜 자들 아니냐. 저 세력이, 악의 세력이 5만 명이 존재한다고 여러 차례 우리인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네. 제 보기에도 강장엽 선생님 말씀하신 5만 명이 수백 개의 무슨 민족을, 평화를, 우리 민족끼리를 가장하는 그런 이제 종북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보시면 400 몇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그게 소속된 사람들 보면 충분히 5만 명이 됐거든 남습니다. 네. 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강의 물을 마시고도 평양의 대동강물 마신다보다 더 종북적인 네. 반대한민국적인 세력이 5만 명 이상을 존재한다는 것은 예. 주지 사실이죠, 지금. 자,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저도 이 놀란 것이요.
황장엽 비서가 살아계셨을 때 암살을 시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암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고정간첩이 아니었어요. 그냥 택배기사 아니었습니까? 택배기사?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때 당시에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마약 거래라든지 뭐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결국 이제 제3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계속 암살을 기도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여기 나와서 이제 고정간첩이라는 이야기도 아마 제가 볼 때 황장엽 그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옛날 운동권에 주체 사상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 운동권에 이 주체 사상파가 있었고 그것이 바뀌면서 결국 이제 뭐 우리 민족 바로 알기 뭐 이런 네. 운동을 펼쳐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종북적 분위기가 굉장히 그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뭐 북한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는 왕래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예로 들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간첩보다도 더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북한에 대한 선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네. 이 사람들 실제로 내부적으로 오히려 간첩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통합진보단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결과적인 그런 네. 측면들로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종북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위험하구나라고 네. 한 것이 보면 당시에 그 모여서 회의할 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네. 결국 어디를 사태가 나면 네. 어디를 폭파시키고 어디를 한다. 이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는 간첩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그런 것들을 서로가 기획을 한 그렇군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고정간첩보다도 네. 더 위험한 상대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남한의 고정간첩 5만 명